안녕하세요. 당신의 투자 자산 중 5%는 P2P에 투자하세요. 재테크 에피타임 예스 P2P 양우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미정입니다. 9월 27일 수요일, 드디어 내일이네요. 그동안 P2P 투자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 우리 양 MC님께 직접 강연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요. 네, 드디어 내일입니다. 드디어 내일 오후 4시 여의도 와우파야 양우직 차장과 함께하는 P2P 완전 정보. 내일 4시에 오시면은 저 보실 수 있습니다. 준비는 잘 돼가고 계신가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끝나고 또 연습해야 됩니다. 네, 저도 기대 많이 하고 있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화요일 밤 8시 30분 초저금리 시대, 그야말로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P2P 투자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방송 보시다가 P2P 투자에 대해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 와우스타를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P2P 금융몰로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상품들 만나보실 수 있고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홈페이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 남겨주시거나 전화로도 문의 가능합니다. 02-6676-0074 또는 카카오톡 와우스타 P2P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신 후에 P2P에 대한 궁금증 무엇이든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방송에서 친절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당신의 투자 자산 중 5%는 P2P에 투자하세요. 재테크 에피타임 예스 P2P 출발! 네, 재테크 에피타임 예스 P2P 화요일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 제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코리아 펀딩 김종두 사무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가 항상 오프닝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요즘 초저금리 시대 새로운 재테크의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P2P 투자예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P2P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신데 제가 보니까요. 2016년 6월 이후에 이 P2P 투자에 대한 월 평균 성장세가 16%가량이나 된다고 합니다. 네, P2P 업계에 계시니까 좀 남다른 기분이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P2P 투자의 매력이 뭘까요? 아무래도 수익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익률이요? 일반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금리가 1.5%에 달하고 있다 보니까 그 10배에 달하는 수익률이 나오다 보니까 그 수익률에 대해서 아마 투자자분들이 되게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수익률이 그 일반 수익보다 아까 몇 프로? 몇 배? 평균 한 10배라고 보시면 10배 정도. 그렇죠. 하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P2P 상품이 중위험, 중수익이라는 상품. 그렇기 때문에 투자 리스크도 상당히 존재하는데요. 오늘 김종두 상무님 처음이시니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김종두 상무님이 생각하시는 그 좋은 건실한 P2P 플랫폼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과 그리고 그중에서 좋은 투자 상품을 선정하는 방법 과연 어떻습니까? 업체라고 말씀드린 좀 그렇고 그 좋은 P2P 업체를 찾는다는 거는 그 업체의 상품에서 그 투자 리스트를 좀 보시는 게 아마 좋은 업체를 고르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 업체마다 가시게 되면은 투자 이력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투자 상품이 다 나와 있다 보니까 그 상품을 잘 파악하시면은 좋은 상품과 나쁜 상품을 좀 고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업체 이름마다 그 리스크라든가 그런 부분 다 공지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면은 아무래도 좋은 업체, 나쁜 업체를 구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체율이나 부실률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좀 하자. 연체율, 부실은 다 공지를 해놓은 상태고 기존의 투자 상품 자체를 갖다가 약간 좀 골라보시면은 투자 상품 자체를 좀 많이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다 맞는 얘기인데요.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옛말이 있잖아요. 뭔가 좀 내가 P2P에 대해서 아니면 용어들도 좀 알아야 제대로 잘 파악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이 좋은 투자 상품을 잘 선택을 하려면 아무래도 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시면 편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예시라기보다는 투자자분들이 본인의 성향이 있을 겁니다. 자기들이 잘하는 성향이 있다 보니까 내가 부동산에
좀 잘한다는 분은 부동산 쪽으로 주식을 한다는 분은 주식 쪽으로 아니면은 개인 신용이나 이런 부분들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좀 파악하시는 게 그쪽에 집중 투자하시는 게 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르는 데 투자를 하시다 보면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좀 많이 커질 수가 있으니까 본인들이 좀 잘 아는 곳 그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내가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쪽에 먼저 접근을 하게 되면 조금 수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어떤 상품들이 좀 판매가 되고 있고 실제 사례가 어떤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우선 저희들이 펀딩했던 투자 사례를 좀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사례는 중소기업 매출 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 상품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S전자의 엑스레이 검사 장비를 납품한 상태인데 이 검사 장비가 어떤 장비냐면은 쉽게 말씀드린다면 비파괴 검사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기존에 있는 제품 파괴하지 않고 엑스레이를 통해서 투시를 통해서 검사를 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 나라 상태의 정부 의료기관에 한 300여 개 정도의 수주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도 계속 꾸준히 지금 수주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1억 5천 정도의 매출 채권을 담보로 했는데 이 매출 채권 같은 경우는 나라 장터에서 나왔던 발주소를 상대로 해가지고 매출 채권을 잡은 겁니다. 네, 근데 저는 나라장터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생소한데요. 나라장터가 뭔가요? 네, 나라장터라는 것은 정부기관에서 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이 나라장터에다가 입찰 내용을 올립니다. 공고를 하시게 되면 거기에서 정부 산하기관 중에 정부 납품할 수 있는 입찰 업체가 있습니다. 입찰 업체만 해가지고 자기들이 입찰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선정을 해서 발주를 하게 되가 있습니다. 300여 개 이상 수주를 했으면 굉장히 건실한 기업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각 산한 도시의 보건소라든가 지방 섬에 대한 외딴 지역 섬이라든가 이런 보건소에는 이런 장비가 지금 다 수주가 돼가 있는 상태예요. 앞으로 계속 이제 발전이 되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방사능 의료기기 생산 중에서는 국내에서는 최초로 지금 휴대용 방사능기기를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 휴대 장비의 비폭량의 한 5,000분의 1밖에 방사능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방사능 보호구역이 지정을 안 하더라도 아무 때나서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괜찮은 업체겠죠. 그래서 이 기술에 관련 특허라든가 특허 기구라든가 특허는 다 출원된 상태고 기존에 있는 특허에 비해서 특허의 가치는 상당히 월등하게 지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안정성. 그런데요.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 굉장히 좋은 기업이면은 틀림이 없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 같은 경우가 은행을 해서 돈을 융통을 하면 훨씬 좋을 텐데. 그렇죠. 아무래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싸니까 저렴하니까. 조금 저렴할 텐데. 근데 그보다 높은 P2P 업체를 찾은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해요. 사실은 제 입장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면인데 일반 중소기업들이 R&D를 하다 보면 R&D랑 기술 개발을 하다 보면은 기업 자금을 다 소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업의 재무 상태는 실질적으로 숫자상으로 좀 낮습니다. 그리고 신용 상태도 낮아지다 보니까 그 신용 상태로서는 결격 사유가 많이 생깁니다. 은행 쪽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대출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 개발에만 점령을 하다 보니까 실제 제품을 양산할 때는 이 자금이 많이 쪼달리게 되는군요. 이제 좀 이해가 갔습니다. 계속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투자자 보호 장치 같은 경우는 대표자 지분이 100% 중에 한 45%가 대표자 지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총 자본금 4억 중에 1억 8천 정도가 대표자 지분으로 담보 제공이 된 상태고 매출 채권 당연히 1억 5천 같은 경우 정부 발주소입니다. 이거는 발주소 나라장터 아까 나라장터 발주소라서 이것은 정부에서 보증하는 금액이 있다 보니까 안정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권이라든가 대표자 연대보증, 결제계좌 담보는 모든 걸 다 담보로 잡았기 때문에 투자 안정성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는 조기 마감이 빨리 됐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국방부뿐만 아니라 정부 의료기관이라든가 지금 제일 많이 좀 활성화되고 있는 데가 지금 각 외딴 지역에 있는 보건소 쪽에 많이 납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도 믿고 좀 신뢰하고 투자를 할 만한 좀 건실한 기업인 것 같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안정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정부랑 일을 하다 보니까 정부랑 일을 하는 데에서는 로스가 없기 때문에
정부 기관에 하는 업체들은 좀 안정성이 좀 높습니다. 네. 예. 그리고 다음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휴대폰 렌즈 케이스를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검형이라든가 성형 쪽으로는 기술이 상당히 월등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성형 검형이 있고 정밀 성형, 성형 보통 성형이라고 하시면은 이 기업 성형이라는 거는 검형이 있고 성형이 있습니다. 검형이란 것은 그 성형을 하긴 털을 짜는 일을 하는 걸 검형이라고 그러고 그 검형을 가지고 성형을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찍어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인데 이 회사 같은 거는 이 독일 우사판과 협의하기 전에 렌즈 케이스를 제작했던 회사입니다. 휴대폰 렌즈 케이스를 제작했던 회사인데 매달 뭐 한 3, 40억 정도 매년 3, 40억 정도는 했었습니다. 근데 뭐 그 휴대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조금 매출 떨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이 재무제표상에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대출이 은행 쪽으로는 좀 아까 말씀드린 결격 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독일 우사팜이라는 회사랑 우사팜이라는 회사 이게 회사 이름 맞나요? 네네. 이 우사팜 이 어떤 회사죠? 우사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인공 눈물이라고 아실 겁니다. 지금 그렇죠. 인공 눈물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독일에 있는 회사 이름인 거죠? 독일 제2기업입니다. 우리나라 말씀드리면 뭐 삼성, LG 정도 되는 기업인데 이 인공 눈물은 전 세계에 지금 다 보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회사랑 지금 기술 협약을 맺어가지고 지금 매년 한 360억 정도 기술 개발해서 납품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12월까지 납품을 해서 양산을 완료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업체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운영 자금 자체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25억짜리 설비의 동산에 대한 담보 펀딩을 하는 상품이군요. 예, 설비는 25억 정도 되고 담보ችን 4억 원 정도는 저 주식에 대한 가치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그 외에 기타 뭐 투자자 안전장치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대출 상품 사례 지금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과연 이 기업이 나에게는 참 생소한 낯선 기업인데 투자해도 될까 싶은 여러 가지 투자자님들께 건실하다, 안전하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설명이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쭉 보면서 좀 궁금하셨던 사항 있으셨나요? 예, 좀 일단 어떤 회사인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우사팜이라는 건 지금 기술 개발을 R&D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 기존에 생산하는 업체는 그 휴대폰 말씀드렸던 휴대폰 카메라를 주력 생산 업체 부품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렌즈 케이스라는 것은 그 저희들 스마트폰에 들어가면은 렌즈 가해 그 밖에 있는 렌즈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그 S전자의 그 제2 하청업체로서 밴드 업체로서 진행하고 있고 음력은 99년도에 설립해가지고 2003년도 휴대폰 모듈 생산을 계속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뭐 특이사항은 뭐 우사팜 회사의 저만의 특수 용기 납품을 하는 건데 이 대표이사님이랑 제가 미팅을 하면서 들은 게 이 우사팜에서 기존의 눈물샘 같은 경우는 이 공기랑 접촉하다 보니까 유통기간이 짧다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출법인에서 만든 거는 진공 상태의 눈물샘을 만든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통기간이 한 3년 정도 거의 길어진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획기적인 제품이라서 렌즈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그 저만 특수용 그 제품 외형 만드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좀 될 것 같네요. 이게 초정밀 검형을 하다 보니까 일반 검형하고는 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마이크론 크기의 제품을 생산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얘네 이쪽은 그 기술 개발 쪽은 뭐 충분히 많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좋은 상품인 건 알겠는데 과연 내가 이 투자를 했을 때 안전한지 투자자 안전장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대부분 그 저희들 중소기업에 대출을 할 때는 제일 먼저 보는 게 그 매출 채권 쪽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기업의 가치 평가라든가 주식에 대한 부분을 보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자본 7.4억 중에 대표자 지분이 3억 7천이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 담보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매출 채권 4억,
세코니스 외에 뭐 업체들 그 발주소에 대한 매출 채권에 대한 4억 원이 담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생산비 설정인데 이 부분은 저 설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장 설비 부분에 대한 25억에 대한 4억 원 정도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사 연대보증이 되어 있고 대출채권 공제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는 투자 가치 뭐 대출 금액에 대해서 뭐 안전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네. 저도 부동산 중에서는 부동산에서는 저는 그 법원 배당금, 법원 배당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고 근데 매출 채권 같은 경우는 매출이 발생해서 돈을 입금받아야 될 그런 그 금액을 가지고 담보로 설정한 거라서 이것도 거의 굉장히 좀 안전한 상품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서 대출 채권도 저도 주의 깊게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보통 기업들은 대출 채권에 대해서 되게 많이 좀 그 매출 채권으로서는 확실한 담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네. 그동안 저희가 P2P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좀 사례를 여쭤보면 주로 부동산 상품이라든지 부동산 PF 상품을 좀 신뢰로 들어주셨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상품 다 중소기업에 관련된 자금 조달을 위한 대출 상품을 좀 예를 가져오셨어요. 좀 이렇게 중소기업에 주목을 하고 계신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우선 사실은 저희들 그 P2P를 하면서도 지금 뭐 소정 목표를 가지고 있고 또 기업 이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육성을 좀 저희들은 모토로 잡아서 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R&D까지는 국가에서 스타트 자금이 많이 나옵니다. 뭐 기보라든가 신보라든가 그런 데 많이 나오는데 기술 개발이 끝나고 나면 회사 보통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자금을 다 소진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서류상으로는 재무제표상으로 상당히 좀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결격 사유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기술 개발을 다 했는데 양산 자금이 없다 보니까 막상 양산 자금이 없어 회사가 안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뭐 중소기업도 좋고 투자자도 좋고 아주 좋은 투자 상품을 만들어내는 코리아 펀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코리아 펀딩 김종부 상무님과 함께 여러 가지 P2P 금융 상품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새로운 P2P 상품들이 오픈되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와우스타 P2P입니다. 9월 19일부터 25일까지 지난 한 주 동안 열렸던 P2P 상품들입니다. 총 상품 수는 23개가 오픈을 했고요. 평균 투자 기간 살펴보니까 6.8개월, 모집 금액은 총 37억 1,070만 원이었습니다. 예상되는 평균 수익률을 좀 따져보니까요. 14.38%가 예상됐습니다. 그럼 어떤 상품들이 펀딩이 됐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월 21일에 새롭게 오픈한 상품인데요.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평택 지역에 있는 다세대 신축공사에 대한 부동산 PF 상품입니다. 지난 1, 2차 모집 때에도 이미 11억 원을 모집해서 펀딩했던 상품인데요. 이번 3차 모집에도 1억 원이 마감이 됐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모집에도 주목해봐야겠네요. 네, 본 상품도 9월 21일 모집을 시작한 상품입니다. 경매가 진행 중인 김포 가연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경매 완료 후에 법원 배당금으로 상환하는 상품인데요. 마감되었습니다. 네, 9월 2일에 새롭게 모집했던 상품입니다. 국내 최초의 한옥 풀빌라라는 더 시클릿 수양원의 단지 조성과 준공을 위한 건축 공사비 마련을 위한 토지 담보 펀딩이었는데요. 마감은 된 상태입니다. 네, 지난 한 주 동안 무려 23개 오픈된 상품들을 만나봤는데요. 대부분의 상품들이 이미 펀딩이 종료가 된 상황입니다. 새로 오픈되는 상품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고 싶다면 저희 와우스타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P2P 금융몰로 오시면 다양한 상품들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예스 P2P 상담센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스 P2P 상담센터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카카오톡을 통해서 P2P에 대한 궁금증 정말 여러 가지가 들어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궁금증을 저희가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P2P 금융투자에 관한 궁금증 전화로도 문의 가능하고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셔서 P2P에 대한 궁금증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한 주간 카카오톡으로 들어온 P2P에 대한 궁금증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자리 7301님께서 이런 질문 올려주셨습니다. P2P 투자를 시작하고 싶은데요. 회사가 많네요. 어디가 안전할까요? 라는 질문 해주셨는데요. 네, 상무님, 이거는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P2P 투자를 시작은 하고 싶은데 과연 나의 첫 투자로 어떤 안전한 곳이 있을까요? 네, 네. 이게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우선 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업체 중에서도 기업 그 P2P 업체들도 순위가 있다 보니까 탑10 안에 들어가는 걸 좀 선정하시는 게 좀 아무래도 안전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 자본에 대비해 가지고 그 업체마다 기본적으로 청당 적립금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본이 많은 업체들이 좀 안전해야 되는 부분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네. 그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와우 P2P몰이나 각 업체에 들어가시면은 투자에 대한 그 리스트가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럼 기존에 어떤 상품이 어떻게 투자되었고 어떻게 상환이 됐다는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자세히 보시면은 투자 리스크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뭐 연체율이라든가 부도율에 대한 공지도 떠가 있습니다. 그걸 꼼꼼히 살피시면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첫 투자를 하신다니까 이분께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인이 첫 투자할 때 어디에 좀 집중을 할 수 있는지 본인이 잘 알고 있는 종목이 어떤 건지를 갖다가 상품별로 한번 쭉 나눠서 보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좀 알기 쉬운 게 있을 겁니다. 그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좀 투자를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네네. 평소에 잘 관심이 있던 네네. 분야에 잘 살펴보셨다가 공부도 좀 하시고 네. 좀 살펴보신 후에 투자를 좀 현명하게 하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그럼 카카오톡으로 다음 건 들어온 한번 다음 볼까요? 질문 살펴볼까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지난 방송을 보시고서 뒤늦게 저희 쪽에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남겨주신 분입니다. 보니까 시청 중에 보호펀드 가입 덕분에 원금 손실을 보지 않았다는 개인 투자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보호펀드 가입한 P2P 업체는 어디인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상무님 혹시 어느 업체인지 아실 수 있나요? 이분이 좀 뭔가 좀 뭐 말씀은 들으신 것 같은데 네. 보호펀드에 잘못 알고 계신데 보호펀드라는 개념 자체는 없고 각 업체마다 이 충당금 적립제도라는 게 약간 있습니다. 일부 네, 업체에서는 있죠. 그것을 적용해가지고 충당금 적립제도를 이용해서 투자자 보호장치 좀 안전하게 하는 건 있는데 보호펀드라는 것은 아직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그분이 네. 그때 제가 원금은 다 받았냐 했더니 운이 좋아서 다 받았다라고 그랬거든요. 네. 이것도 역시 충당금 제도가 있긴 하지만 네. 이거 역시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 네, 네, 그게 네.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매주 월요일에 저희 개인 투자자분들을 모시고 투자 경험담을 듣고 있잖아요. 네. 아마 거기에서 나온 말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정확한 정보는 역시 끝까지 확인을 좀 해봐야 할 것 같네요. 네. 그럼 다음 카카오톡으로 들어온 시청자분의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8099님께서 이런 질문 올려주셨네요. 창업을 준비 중입니다. P2P 대출은 어디서 알아봐야 할까요? 이런 질문 올려주셨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P2P 투자보다는 P2P로 내가 대출을 좀 받고 그런 싶다 질문이네요. 하시는 분인 것 네. 같은데 어떤가요? 일단 이분의 질문 자체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좀 그 개인 사업을 하시는 건지 네. 아니면 네. 뭐 기업을 운영하는 제조업을 하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 창업을 준비하신다 그러면 스타트업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P2P 쪽에서는 직업을 잘 안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래요.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P2P 투자자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중소기업 진흥청이나 아니면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 소상공인연합회나 이쪽에서 문을 두드리시면은 그 창업 대출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창업 자금에 대한 부분은 많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이나 소상연합회에서 문을 두드리시면 훨씬 더 싼 이율로 진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P2P 같은 경우는 중금리 중수익인데 중소기업청이나 소상공인연합회 가시면 4.3%, 3.4% 정도에서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굳이 P2P에 대한 굉장히 투자를- 솔직하신 우리 네. 상무님 말씀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상무님 네. 혹시 지분형 크라우드 펀드 쪽을 좀 알아봐도 될까요? 이런 경우는? 크라우드 펀딩. 예, 크라우드 펀드 네. 지분형. 네,
그 부분은 뭐 말씀하신 대로 지분형 크라우드를 한다 보면 본인의 기술력이라든가 뭔가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분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맞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 연합회. 네네. 네, 그쪽으로 하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상무님,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제가. 그럼 상무님은 그 스타트업 기업 같은 경우는 잘 어떤 담보에 대한 투자의 위험성 때문에 안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오늘 소개시켜 주신 두 개의 업체, 중소기업은 어떤 것을 보고서 이 기업은 안전하다, 투자를 받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했는지 궁금해요. 일단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제조업을 상대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조업 같은 경우는 R&D 기술 개발이 끝난 업체들 중에서 양산을 좀 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발주소가 돼가 있는데 양산 작업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 발주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대부분 그 중소기업들의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좀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그 여신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원자재에 대한 부분은 여신을 받을 수 있는데 여신을 받게 되면은 10%의 업이 됩니다. 근데 보통 중소기업 마진 자체가 17%에서 20% 정도 되는데 그럼 10% 이상 줘버리면은 지금 그 수익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해소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코리아 펀딩 김종수 상무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테크피타임 예스 P2P 화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월요일 밤 8시 30분에 P2P에 대한 다양한 소식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